다음은 정하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15개 정하석 의원입니다. 우리 김승우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화원 원장께 제가 좀 질의를. 네, 문화원 원장께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원장 김미화입니다. 원장님은 언제 취임하시죠? 네, 2022년 9월 1일자 취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담사에서 일선기업에 대한 이 계약 과다를 지적했는데 살펴봤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살펴봤습니다. 뭐 문제는 없어요. 네, 법적으로의 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문화원이 제출된 자료에서 보면 여성기업 의원님이 지정하신 여성기업이 50 이상이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네. 제가 최근 5년간 여성기업 수의 계약 그 현황을 받았습니다. 총 16건입니다. 네. 그런데 2018년도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장님 취임 전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원장님하고는 무관하십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해봤습니까? 그러면 그냥 자체를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하고 난 뒤에 한번 내려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예, 저희도 자료를 받고 여성기업도 많은 것으로 보고 생각하고 있던 차 의원님이 또 지휘를 하셔서 내려가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 11월) 첫 번째 여성기업 수의 계약이 진행된 후에 올해 9월 1일 원장님 취임 전까지 15차례의 여성기업 수의 계약이 집중되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문화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는 5년 동안 5년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도 한 건, 2019년도는 없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여수산 한 건, 21년, 22년 양 2년간에 15건이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여성기업은 문화원에서는 그전에는 우대를 안 하고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만 여성기업 우대했습니까? 아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등 활성화 촉진 관련으로 아마 여성이나 장애인 원장님, 네. 취업업체 그러면 포항이 왜 의성에서 해요? 왜 의성업체가 들어오고 경산업체가 들어오고 지금 천업체가 돌아요? 포항에 놔주지. 그거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원장님께 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 전에 일이니까 계약건이 이 시기에 진짜 우연인지 몰라도 전임 원장님의 임기와 겹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부로 2022년 8월 31일자입니다. 전임 원장님이 그 기간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성기업 육성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계약하는데 5천만 원까지는. 그런데 유독 문화원이 지금 이런 행태가 있으니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임기가 7대 원장 재임 기간 동안 다 이루어졌습니다. 원장님 앉으세요. 네. 감사관님
예,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단순히 여성 기업의 수익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예. 그렇다고 여성 기업이만 무조건 수익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 기업 지원법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근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유독히 많이 계약해야 됐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예, 문화원에서 2년간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과도한 수익 계약 과연 걱정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타 기관에 없는 여성기업 수익 계약이 많은 사유가 과연 무엇인지 의혹을 우리 현감이 끝나고 우리 감사관님이 직접 살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께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교사, 교육행정 공무원의 수당 부담 총 수령이 2,574만 6천 원. 사실입니까? 부당 수령. 행정 공무원들 수당 부당 수령이죠. 예, 아마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니까 총 2,574만 원입니다. 부당 수령했는 금액이. 그런데 교원이 66명이고 공무원이 4명이라 70명 중에. 그리고 학교 중에도 공립이 13개 학교고 사립이 19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부당 수령자 중에 94%가 그리 교사라는 거죠. 우리 지금 행정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들이 이렇게 부당 수령을 많이 해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제외하고는 공립보다 사립이 이렇게 부당 수령 금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겠습니까? 유독 예, 교육국장 원영걸입니다. 교원의 부당 수령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부당 수령의 어떤 고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착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부당 수령 문제는 사실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바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망 사고 가족 부양 이렇게 보면 가족이 모시는 부양 가족이 돌아가시고 그 부분은 사망 신고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망 신고나 또 가족 수당 등의 문제 이사를 했는데도 계속 가족 수당을 받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이걸 개인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교원들이 이걸 지금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2개월 같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 부분이 겨우 수가 많이 긴 교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마 감사부서에는 충분히 어떤 비사후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원이나 관리자 인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다른 부분보다 특히 우리 교육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모범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 또 저희들이 밖에서 보는 입장 이 감사 지적사항에서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하고 다시 한번 또 약속드립니다. 꼭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번 사례 내용이 거의 뭐 가족 수당에 관련된 겁니다. 고의로 누락을 시키는 것인지 교원들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로 누락을 시키는 것인지 행정기관이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 및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예, 저희들이 이제 각종 회의라든지 전달 교육 시에 이와 같은 가족 수당을 부담 수령한다는 것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감사의 적발과 징계만이 능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뭐 가족 수당에 대한 부당 수령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직군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좀 해주시고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선에 필요한 교육 행정 시스템 좀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감사 지휘 사항에서 이런 부분은 좀 없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개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의를 다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책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금년도에 보니까 2월 예상 금액이 163쪽입니다. 자료 이해가지고 한번 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127억 2,082만 3천원인데 2월 예상액이 2,313억 5,527만 4천원입니다. 74%가 2월 예상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제 우리 전체 2차 수교까지의 1차 수교까지의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 사업 단위에 세부 사업 단위에 거기 뽑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70 얼마 그런 게 맞습니다. 예. 그래 이제 보니까 일단 자료를 공부해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지원청 부분 전체거든요. 그래 이제 예산액에 대해 어떤 경우든지 이제 2월은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각 때마다 이제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될 수 있는 대로 본 예산에 사업성 경비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는 게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육성은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권영건입니다. 2020년 4월 13일 청소년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숙지하고 계십니까? 청소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 등록된 청소년 단체 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였습니다. 단체가 결성된 부분이 아니고 육성이라 하면 단체가 없는 부분을 만드는 게 육성입니다. 같이 같은 맥락으로 가야 안 될까요? 그죠? 자, 청소년 기본법에 보시면
청소년 단체 이 부분은 청소년의 참여 보장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그대로 읽기하겠습니다. 법조항을. 예. 둘째,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 개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년 단체 육성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복지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청소년의 활동의 범위를 이것도 법에 다 정해놨습니다.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20년 4월 13일 날 조례를 제정해 놓은 연후에 과연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신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뭐 수련 활동을 늘 해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게 그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있었죠. 우리 그 도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연후에 여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다 하면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에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 조국의 미래입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되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프로그램, 청소년 활동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공동으로 봉사 아니면 책임, 위기 대응 방법, 다양한 각계의 각층의 그 액션들에서 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선 학교에서 업무가 과다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진짜 미래를 보고 고민하셔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일선 교육 지원청에 다니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청소년 단체를 결성해서 육성하는 데는 성주하고 칠곡 교육지원청은 아주 잘하고 있더라. 그런데 조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되는 사례는 없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지금까지 못하셨다 하면 조금 더 일선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셔서 단위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청소년의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지금 해오는 것이 수련 활동과 학교 각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는 연합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크게 보면은 청소년 단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지역별로 연합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각 지역청과 한번 협의해서 지역적으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청소년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글자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는 대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으로 하는 게 더 맞는 건지는 좀 더 검토해보고 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 단체의 활동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되죠. 하기 싫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조금 부진한 학생들을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의무는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내 편의 위주로 판단하실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겠습니까? 근데 저희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이제 교육지원청을 감사 다니면서 느낀 바로는 거의 정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었고 동적인 조금 힘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입니다. 네,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좀 취합은 안 됐지만, 자, 교육국장님, 그 오전에도 예, 교육부장 원장관입니다. 그 얘기를 드렸지만, 교육국장님이 정보보호법을 얘기하시면서 저희 의회 행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제출하기가 참 곤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본의원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이유는 실제 이 기간제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업무 분장표를 같이 요청을 드렸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제출받은 자료에는 뭐 간단하게 뭐 학술제, 국제교류 관련이라고 그 업무가 나와 있지만 실제 업무 분장표 상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감 자료로 본의원이 요청을 드렸고 국장님이 그렇게 그 개인정보법을 얘기하시니까 제 개인정보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인정보법 15조에 의하면 그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1항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3항을 보시면 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고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그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한 3항에 의해 49조 3항에 의해서 그 필요한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대로 그 도청,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 감사관님은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약 관련 개인의 이름과 업체 명이 들어간 자료를 제출해 주신 다른 부서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해서 지금 제출하신 겁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도청과 나머지 교육청국에서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해서 의회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본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른 부서에서 제출했는가는 제가 어떤 이유에서 제출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굳이 이름을 다 밝히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면은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기간제 교사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름이 없으면 확인할 수 없을까? 그게 저희들이 고민거리였습니다. 국장님은 그러면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빈 공공이 포항에 얼마나 많은데 그게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국장 좋습니다. 본의원이 최초로 제출받은 빈 공공, 박 공공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업무 분장표상에 빈 공공이랑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업무 분장표상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당연히 업무 분장표 학교가 명시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비명을 받으니까 학교 이름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볼 수 없는 행감 자료를 자꾸 주시고 교육국장님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분명 답변을 하셨어요.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그걸 해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을 때 일요일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럼 교육국장님은 오늘이 월요일이죠. 하루 만에 그거를 다 취합해서 검토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내일 아니죠. 그럼 내일 모레까지 교육국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꼭 이름이 있어야지만 검토가 가능할까?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국장님. 예. 그리고 무슨 답변이십니까? 말장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장난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의원님과 말장난을 합니까? 그때 일어났던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본 의원이 업무 분장표 상의 내용과 실제 이 기간제 교사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업무 분장표 상의 내용과 대조를 하려고 기명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육국장님은 긴 공고만으로도 그 기간제 교사의 그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업무 분장표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님? 기간제뿐만 아니라 정규직 교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행정직까지. 거기서 학교명도 기재 안 된 상황에서 저한테 제출한 수백 페이지 내에 초, 중, 고 그 중에서 그 기간제만 검토해서 자료를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뜻인가요? 기명 자료를 제출 안 해도 제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그거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꼭 이름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정보보호법, 정교조,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까지 해가지고 기명자료 제출을 안 하신 거잖아요. 자, 2시 넘어서 제출하셨죠. 정보보호법 핑계 댈 거면 끝까지 가셨어야죠. 교육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도청은 정보법을 위반해서 저희한테 실명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 도의회에서는 공개도 안 되는 비공개 자료를 마음대로 보는 그런 공공기관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만 늘 기명 자료를 제출 안 하고 무기명으로 의회에서 저희가 정당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기 위한 바탕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걸 제가 다르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교육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교사 등을 얘기하잖아요. 예, 교육공무원 말씀합니다. 공무원은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사들도 월급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사의 주요 업무도 있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교사라고 그랬겠죠. 교육공무원입니다. 그걸 총괄하시는 교육국장님이시고요. 교육국장님 감사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의회에?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신 거고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유로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데 유독 교육국에서만 정보보호법을 핑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행정국장님이나 도청은 정보보호법을 어겨가면서 의회 마음대로 지금 자료를 주는 겁니다. 제가 11대 때 회계 관련 자료를 한 10박스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기명자료 다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말대로라면 정보보호법을 어긴 도교육청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을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자, 의회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제출한 자료는 그 도의장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요청한 자료는 10일 내에 별다른 이유가 없지 않은 이상 그 해당 의원에게 그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일 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까지 그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지원청이나 각 학교 요청하지 않아가지고 19일 오전까지 제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19일 오전까지 아무런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죠. 이게 의회법에 따라서는 해당 교육감과 도지사는 그 공무원을 징계해야 됩니다. 자, 여기 그 지방자치법 49조 사항에 따르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일까지 본 의원과 해당 담당관이죠. 장학사님. 오전까지 원래는 제출기한이 16일이었습니다. 근데 19일까지 본 의원과 동의하에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자, 자료가 저한테 제 메일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제입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장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법을 좋아하시니까 그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지 않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르게 묻겠습니다. 19일 오전까지 저랑 문 장학사님이랑 고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령에서 자료 제출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으로요? 네, 알고 계시네요. 합의를 했습니다. 자, 19일 오전에 저한테 자료가 도달했습니까? 제출했습니까?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후에는 저희들이 수능 때문에 나가 있어가지고 보고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언제 자료를 제출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담당자는 여기 죄송합니다. 저 담당 장학사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담당 과장, 우리 과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교육 담당 과장 이상진입니다. 네, 과장님. 예, 본 의원이 7일날 자료 요청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수능 업무 때문에 나가 있었는데 문자로 이렇게 주로 오곤 했습니다. 수능 업무 때문에 7일부터 수능날까지 10일 동안 나가 계셨습니까? 본청에 들어오시지 않으시고요. 지난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갔었어요. 그러면 들어오셨잖아요. 어쨌든 이게 자꾸 말장난이 되는데 제가 질의한 거에만 알고 계셨죠? 그러고 청송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받기로 약속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청송회에는 제가 의원님 만나러 한번 가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원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지 자, 그거 단답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자, 토요일까지 오전까지 제출받기로 보고했나요? 예, 보고를 받았는데 네, 보고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고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토요일날 제출하셨나요? 토요일 그거는 제가 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됐습니다. 자, 저희가 도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 10일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앉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10일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이 지났을 때는 그 의원과 상호간에 해가지고 연장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장님 사인이 들어가는 거, 도장이 들어가는 거고 공문서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 김교육, 그러니까 박채아 이런 식으로 기명을 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몇 번이고 전화 문자 와가지고 이게 맞냐 꼭 기명으로 받아야 되냐 2번, 3번 확인하는 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도표로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본 의원이 메일에 자료가 도달한 기간을 보통은 발송 즉시 도달하니까 20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9시 58분경에 자료가 하나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가 20일 밤 9시 23분에 왔습니다. 자, 밤에 열심히 한번 행감자를 보라고 이것도 무기명으로 제출을 해주셨더라고요. 자, 본 의원은 아무리 검토해봐도 무기명으로는 업무 분장 소요 내용과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취합이 안 되고 자, 두 번째 저한테 우리 입법실에
문자로 발송을 해가지고 했는 내용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결과 실명 제공 불가능하여 현재 임명 처리 중입니다 라고 문자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변호사가 정식 그 기관제 공무원으로 그거 채용이 된 겁니까? 이건 행정국에 물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 학생생활과 임기직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임기직 공무원이면 정식 공무원이네요. 그러면 공무원은 변목 금지잖아요. 공무원 맞습니다. 맞죠? 자, 그 본의원이 또 이렇게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변호사 그 협회에 어떤 식으로 등록되는지 교복 금지기 때문에 그 휴직으로 그걸 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그러니까 도청 내, 도교육청 내 그런 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외부로 나가는 변호사 자문을 못 한다 그럽니다. 자, 변호사 자문이라 하면 국장님 그거 뭐고, 자, 이거 교육국장님한테 자, 도교육청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본의원이 저희 의회에서 변호사 자문 받은 거를 그 프린트 해드린 겁니다. 변호사 자문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 걸고 자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공문서로 나오는 겁니다. 구두로 교육청 직원한테 물어서 변호사 자문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의회 농단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에게 지방자치법을 얘기하시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더니 나머지는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법률에 따라가지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료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기간제 교사 초과 근무 내역을 3년간을 요청했더니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입법실에서. 자, 그럼 다르게 묻겠습니다. 초과 근무 내역이 없는데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주시는 거죠? 기간제 교사 초과 근무 수당을 말씀하십니까? 그 근거로 하는 건 교사가 마찬가지로 초과 근무를 했을 시에 초과 근무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초과 근무 내역을. 남아 있습니다. 자, 국장님. 내가 정식 공문으로 기간제 교사 초과 근무 내역을 최근 3년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 전화 와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는 내역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출할 자료가 없다. 자,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한 게 기간제 교사 초과 근무 내역이 없는데 초과 근무 시간은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 거죠? 내역이 없는데, 제출할 내역이 없는데 시간은 또 산정을 잘 하셨더라고요. 자,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청이 그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출할 자료는 없지만 초과 근무 시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주셨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기간제 교사 초과 근무 내역을 관리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 국장님, 기간제는 어떤 경우에 채용이 되나요? 원래 있어야 할 교사가 휴직, 미발령 이런 등등의 결혼이 생길 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부담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가요? 부담임이 없는 경우. 자, 담임과 부담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되게 이제 그 주 업무가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하시고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를 대비해서 이제 부담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학급에? 그건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운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본청에서 각 학교장들이 기간제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잘 관리하고 있는지는 그 매번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본청에서? 그 기간제 교사를 직접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 처음에 채용할 때만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알고 계시다는 거네요. 예, 예. 보고를 받기 때문에.
기간제 그러면 교사 아까- 채용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혼이 없는 경우에 채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결혼이 없는 아까 그거 결혼이나 아니면 미발령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이 없는 경우에도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다른 업무로 인해 가지고 교사를 더 증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 증원 예를 들면은 그 과거에 이제 교과 교실 같은 걸 할 때에 학교로 수업을 분반했을 경우 분반을 하지 않으면은 필요가 없는데 분반을 함으로써 인원을 더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간제를 더 결혼이 없는 경우에도 채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로는 자, 오늘 제출받은 자료로는 결혼이 없거나 미발령이 아닌 경우에도 지금 기간제를 채용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사유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모든 것이 정원 이내에 사실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런데 정원이 부족해서 이제 미발령된 곳에 학교의 원활한 수업을 위해 가지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플러스 1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가 한 명 더 필요한 경우 또는 학폭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 결혼 없이 그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다는 거죠, 지금. 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한해. 기간제 교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적은 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본 의원이 이제 집계가 끝나가지고 자, 초등의 경우에는 394명 중에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가 233명, 그러니까 59% 정도가 지금 담임을 맡고 있고요. 결혼이 아니거나 휴직 대체가 아닌 경우에는 189명으로 전체의 47%에 육박합니다. 그 다음에 중등에는 총 기간제 교사가 727명인데 그 중에 담임 업무를 맡은 경우가 512건, 7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없거나 대체가 아닌 경우가 505명입니다. 그리고 고등의 경우에는 총은 1014명 중에 담임을 맡은 경우가 543명, 53.5%입니다. 이 중에 결혼이 없거나 휴직 대체가 아닌 경우가 806명에 이릅니다. 자,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거나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이 아닌 경우에 기간제를 채용한 경우요.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국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초등 기간제 중에 담임을 맡은 비율이 59%, 중등의 경우는 70%, 고등의 경우는 53.5%입니다. 자, 저희 의회에서 매번 지적했던 상황입니다. 본 의원도 11대에 기간제 담임 증가 대책을 도정 질문했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배지석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했었고, 11대로만 3건의 도정 질문이 기간제 관련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0대 때도 마찬가지고, 늘 교육청 답변은 교육부와 협의해서 채용 규모를, 정규직 채용 규모를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사립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을 줄일 의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기간제 전체 교사에 비해서 기간제 담임을 하고 있는 교사는 초등은 5.85%입니다. 5.85%요. 예. 전체 교사 대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간제 교사 중 담임 교사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기간제 교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기간제 교사 중에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게 문제가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려서 전체 교원을 비교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을 때 기간제를 언제 채용하는가, 그 다음에
그 부담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 본 의원이 교육청에 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보통 그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뭐 가져올 때 교육부 지침이나 법률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저도 교육부 지침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죄송합니다.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자, 늘 우리가 그 준수하려고 하시는 법률과 뭐 그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 교육부에서 지금 기간제 관련해가지고 자, 이거는 좀 지난 자료긴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Q&A로 온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식으로 Q&A가 나와 있습니다. 기관제 교원이 학급 담당 교원, 즉 담임으로 배치할 수 있는가에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 교사인 부담임이나 복수 담임 교사가 담임 업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체할 정규 교사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먼저 부담임이 없는 경우가 많은가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할 정규 교사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청송 등 갔을 때 학교 전체 그러니까 교사의 숫자를 확인한 결과 보통 그 학급보다 2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교육부의 지침을 어겨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교육국장님. 금방 그 위원님께서 읽으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일선에서는 사실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담임은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기간제 교사 중에서도 담임을 하고 싶어하는 교사도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그렇게 되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인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 교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매번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도교육청은 위원장이 끊어서 할까요? 아니요, 계속. 네. 도교육청은 기간제를 도대체 어떻게 고용을 하길래 기간제 교사들이 저렇게 담임을 맡고 싶어 안달이 났을까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 채용 정보에 기간제 교사 구인란을 통해 가지고 기간제 교사를 지금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자, 본 의원이 몇 건만 그거 추려왔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싶을까? 아닙니다. 애초에 채용할 단계부터 네가 맡을 업무는 담임이라고 지정하면서 지금 채용 공고를 내는 겁니다. 담임 공고로 이런 식으로 12일짜리 담임, 3개월짜리 담임 공고를 내니까 이 사람들이 채용되기 위해서는 담임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채용되고 네가 담임 맡을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채용 때부터 담임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나가면서 무슨 담임, 그 사람이 담임 맡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자, 본 의원이 하면 팔수록 교육청의 답변 태도와 불성실한 자료 제출, 그 다음에 거짓말까지. 자, 본 의원이 제안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가 나가면 기간제 교사들은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개월짜리, 10일짜리, 12일짜리 담임이 아니라 정말 1년짜리 우리 선생님 밑에서 안전하게 그 다음에 안정된 상황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께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 맞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들어와서 담임을 받는 것은 그 누가 봐도 그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그런 불합리한 점은 사실은 그 단기간에 채용하면서 담임을 맡아라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본 의원이 앞으로 다시 본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 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공고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현재도 12일짜리 담임 공고가 이 공고문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제 교사 채용 그 보고를 할 때에 그런 양식을 넣어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그 채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침에도 오전에도 우리 감사선에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료 성실해 주시고요. 그 답변 성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행감 첫날에 우리 이제 학령 감소와 우리 학교 통폐합 등등에 대한 지혜를 좀 빌려달라고 했고 12개 교육장님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들었습니다. 뭐 작은 학교 살리기, 학교 특성화, 또 진로 진학의 혜택을 좀 달라는 것들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 행감을 했는데요. 연구원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준비가 크게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련 연구가 한 건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참고할 만한 게 있었음에도 그게 끝입니다. 어떻게 활용할지, 추가 연구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태어난 포항의 전의관입니다. 이미 다가온 현실이고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현실로 다가올 그런 위기 상황이거든요. 지금 2018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2년 뒤면 학교를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018년 애들에 비해 30% 줄었어요. 그러면 최소 7년 뒤에는요. 지금 현재 기준보다 절반이면 참 다행이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다가 그때 닥쳐가지고 우왕좌왕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부교관님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예, 뭐 저도 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빨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교육지원청 제가 한번 지적했던 주제인데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북 도내에 22개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지금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400개가 넘습니다. 10명 이하 학교도 무려 41개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 동안 학생 수가 감소는 한 15%, 20% 된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근데 출생 아동을 생각하면 앞으로 더 많이 감소하겠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원 조금 늘었고요. 행정 업무 보는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20%가 늘었습니다. 물론 그게 업무가 많아져서 국가에서 시키는 게 많아져서 늘었다고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요. 현재 기준으로 포항교육지원청 직원 한 명당 학생 440명입니다. 울진 약 80명입니다. 영양 25명인가요? 25명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들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청이 전국교육청의 단순한 학업행정기관으로 위임된 행정사무 처리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지금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 행정지원이라는 2개 정도 센터 한 개 있으면 있는 거고요. 이런 업무 분장 형태가 과연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일에 적합할까라고 봅니다. 그 현장 행감에서 어떤 교육장님께서 저의 질문에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원청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지금까지 지역별 교육지원청이 성격에 맞는 교육과정 만드는 게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교육자님 계십니까? 있어봐야 지역과 관련된 보조교재 한두 개 만드셨겠지요. 제가 이를 지적하니까요. 일각에서는 교육 자치를 이야기합니다. 교육 자치 좋지요. 근데 교육 자치는요. 엄연히 광역단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계신 거고요. 또 그 교육지원청이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왜 이걸 경북교육청에서 얘기하냐 하는 분도 계세요. 다 핑계입니다. 교육청에서는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원들 또는 교육청에 밖으로 생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대재해법 같이 이런 득이 되는 법에 대해서는 개정 건의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은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줄여나가겠다 생각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한다면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요.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을 합쳐서 교육지원청을 운영에 부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체적으로 덩치 줄이고 뭐 승진할 자리 없애려는 그런 공무원들 없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외부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드린 말씀이긴 한데 인구가 줄어들면요 저희 선출직 공무원도 줄어드는데 우리 일반 공무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지역 교육청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경북교육청에 나서야 하는가 라고 주장하실지도 모릅니다만 지금 전국에서요 우리 경북이 소멸 위험 지역 비율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요 19개가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소멸 위험 진입, 소멸 고위험, 소멸 고위험이요 9군데 있고 소멸 위험 지역 진입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누가 임명했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교육감님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님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육청 공무원 숫자 줄여 아니면 인력을 대폭 줄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해서 행정사무 인력을 좀 조정하고 나면 인력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그분들로 우리 경북의 미래 교육을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교육장 자리 몇 개 포기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 딸린 기사, 비서 이런 인력들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네. 우리 경북이 앞장서서 불필요한 그런 인력 줄여서 통합하고 우리 경북의 교육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미래교육 준비 인력을 좀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주신 의견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경북 지역은 소규모 학교 또 학생 수가 적은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교육청 숫자가 몇 개고 통폐합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경북 지역의 이런 소외된 지역,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그런 지역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존경하는 박찬하 의원님 등등 비롯해서 아까 오전에 저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국장님. 예, 교육부장관 윤건입니다. 지금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뭐 좀 거짓말이지만 귀찮아하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 교육지원청에서 제때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각 교육지원청이 교육청의 자료 요구에 잘 응하는 편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평상시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좀 시스템이 좀 약하다.
평상시에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었으면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본청에서 지역청까지 다 꿰차고 있을 터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역청은 지역청만 하고 있고 본청은 본청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통계 자료에 약간 오류가 생기고 또 자료 제출하는 데에 시간이 좀 소요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 파악했으니까 담당자들로 해가지고 본청의 담당자와 지역청의 담당자가 유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감사 가면 바로 나온 자료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잘 납득이 가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라는 걸 뒤에 있는 교육자님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진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라 생각하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 싶어서 진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의견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요. 삼권 분립이라는 거 배우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그런데 행정부만 있으면 되지 왜 의회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행정부는요.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입니다.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거 무시하고 의회 보고 왜 그런 걸 하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지만 급식 관련 종사자들에게 자료 요구하는 거 두려워하시는 우리 교육청 학교에 자료 요구하고 그거 민원받을까 두려워하는 지원청 이 학교가 마치 성역처럼 감사와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하고요. 뭐 학생들 가르칠 시간도 없는데 이런 거 제출해 라고 하는 쌤들 많은 거 알아요. 근데요, 그거 다 자기 일입니다. 그거 전부 다. 그 일이 싫으신 분들은 행정부에 계시면 안 되죠. 집행부에 계시면 안 되죠. 여기 교육자님들 이런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원청과 학교에 대해서 좀 잘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고 나머지는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총 62건 발생했습니다. 예, 교육부장 원인건입니다. 성학대도 무려 8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가? 라고 우리 입법실 통해서 질문 드렸는데요. 답변은 없다였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점은 정확하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하는 사업이나 교육 또는 교재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그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예. 최근 5년간 발생하는 62건 성적 가해 그리고 폭행 등등이 있는데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단순한 교육만 갖고 치우는 것보다는 뭐 아동학대 예방 단체 이런 데 만약에 좀 우려를 하면은 사례, 유의사항 이런 거에 대한 교재 개발 아마 저렴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원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원들의 실수가 아동학대로 그치는 일이 없도록 또 학대받는 아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집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가 살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사업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학교에서 일단 교원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다 건절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아동학대의 그 범위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 점이 저희들이 이제 교육시키는 점이 교원들한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점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면은 아마 좀 끊김 없이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뭐 부모나 이웃, 형제에 의해서 방임이나 유기당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잘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소극적이라거나 아니면 매번 뭐 좀 굶주리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충분히 어떤 공통점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역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손희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진석 의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아유, 장시간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우리 감사관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신 교육장님들, 또 우리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앉아서 계속 이렇게 회의 듣는 것도 힘들고, 말씀하시는 분도 힘들고, 답변하시는 분도 힘들고, 그 말씀과 답변을 가만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더 힘들 거예요. 그래도 1년에 우리 교육을 우리 추수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자리이만큼 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이제 힘드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성실하게 끝까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신문에 우리 사례를 한번 봤더니,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좋은 제도를 실시한다라는 미담 사례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제안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정책도를 세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좋은 일인 것 같고, 또 그동안 성과도 꽤 있었죠. 담당 어디서 하시죠? 예, 절대국장 박종환입니다. 예, 우리 말씀하시는 주민 참여 예산전에 매년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나 조율할 때 공고를 해서 예산 반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안한 사업들도 작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21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학부모들이 제안하는 사업들도 그러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걸 적극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듣고 그런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범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수학 능력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고 일산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이 준비를 열심히 해서 큰 무리 없이, 큰 사고 없이 수학능력 시험 우리 학생들 잘 치를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신 데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또 도민들과 학부모들과 우리 또 학생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제안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워낙 따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많이 우리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근데 오늘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이 각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주제를 보시면 처음 들으시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도 과거에서부터 쭉 이때까지 있어 왔던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문영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게 제때제때 대처를 못한 것은 어찌 보면은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은 저희들의 범위를 좀 벗어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흐름이 저희들 경북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이제 광역시 위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해서 그걸 해석하기는 조금 벅찬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소중한 말씀 해주셨으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장님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회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 정책 전체를 또 바꿔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타 시도와 비교해서 또 형평성을 맞춰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앞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로드맵과 방향성과 큰 틀을 가지고
경북 교육의 미래 비전과 발전을 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벽이 보인다라는 게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던 것들도 우리 자료 제출이 원활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행정에서 조금 부담스럽고 또 제출하기가 꺼려지는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통의 부재에서 나오는 또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게 정확한 이야기인지를 몰라서 또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지 또는 이게 자료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 개 부서에서 이를 다 취합해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도 다수 있다라고는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 조직이 한 번쯤은 이제 우리 조직을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은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 계시죠? 혹시 아십니까? 400여 분 정도가 계시죠. 우리 400여 분 정도가 우리 23개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28만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이 학교들과 유기적으로 또 합쳐져야 되고 수많은 역할과 수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업들 또 국가와의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벽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복잡합니다.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무원 조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 행정직이 있고 또 교사직이 있고 상당히 많은 기관제가 있고 또 뭐 계약직, 공무직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누가 이걸 통합하고 이끌어 나가고 할 수 있는가? 교육감님 혼자서 이게 다 가능할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감님, 우리 송기동 부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이 조직을 지금 제대로 통제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누군가가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예, 저는 나름대로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중심으로. 예,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답일 수 있겠죠. 이게 군대 조직처럼 상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조직이 움직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떤 부분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우리 조직 전체를 바라보고 어떤 의견을 내거나 안을 냈을 때 그걸 갖고 우리 내부에서 또 그 안에다가 어떤 살을 붙여서 조직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혹시 그런 노력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장 기억에는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침이나 지시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아까 부감님 말씀대로 우린 잘 굴러가고 있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금 또 환경이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아까 손익원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학생 수 급감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비해서 조직이 잘 굴러가는 이 조직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잘
된다는 그런 보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환경 변화에 염두에 두고 조직을 혁신하고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데 조직이 잘 굴러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거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우리 조직이 막혀 있고 닫혀 있고 또 우리 조직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가장 단편적인 예가 바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자체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조직의 진단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조금 더 그걸 좀 줄여볼까요? 우리 직속기관이 몇 개가 있죠? 우리 직속기관은 우리 각각 다 다르시죠? 우리 직속기관을 관할하는 국이 우리 부관국이 우리 직속기관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11개가 있습니까? 우리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각각 달리 이렇게 뭐 관할을 하지만 직속기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보거나 평가를 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 보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2년 반 정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직속기관 6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 우리 직속기관들이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심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본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 기관, 여기서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 연구원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경북교육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우리 연구원을 비롯해서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2019년도를 마지막으로 평가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나마 과거에 평가했던 기록을 보니까 그냥 그 평가지라는 게 그냥 뭐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해서 가져오셨는데 그 평가라고 할 수준이 안 되는 정도의 그 결과물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우리는 교육기관입니다. 학생들을 늘 평가를 하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직속기관의 기관이 굉장히 동력이 떨어져 있어요. 역할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직속기관의 장님들이 대부분 이제 곧 정년을 앞둔 분들이 직속기관의 기관장으로 가 있으십니다. 누구는 그러세요. 직속기관에 가서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쉬어서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런데 그 직속기관이요, 24시간 북해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기관장님들은 쉬고 그 밑에 직원들도 쉬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과 그 직속기관에 딸려있는 교육식구들은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 심지어는 기관장님의,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 인사검증도 요청해서 인사검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출자 출연 기관과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최소한 앞으로 우리 기관의 직속기관의 기관장님 선정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와도 소통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직속기관도 경영평가하듯이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뭐 부서평가 수준의 평가가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에서 우리 직속기관들을 평가하고 직속기관들의 목표와 방향을 매년 재설정해 주는 게 우리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누가 대표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한번 해봐 주시죠. 예, 우리 배진석 의원님 이렇게 직속기관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진단을 잘 해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일단 주신 내용들을 의장님께서 잘 보고드리고 해서 직속기관이 좀 더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 경북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답을 이번 올해 회기가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만일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주시지 못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그 직속기관에 대한 앞으로 발전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짧게. 15분 썼어요. 우리 교육감님 공약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공약의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총괄 우리 공약을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 공약상 관리 규정이 있어요. 관리 규정에 의하면 공약의 최종 점검은 우리 부감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공약 이행 점검 공약 수행 점검단이 있죠. 예, 그리고 공약 평가단이 있고, 그죠? 우리 들어오면서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네.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있죠. 공무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교육감님 공약 이행 평가를 보면 홈페이지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보면 공약 이행 평가에 보면 우리 감님 공약 추진 현황에 보면 실적이 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교육 공무 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이 달성 100%예요. 완료 다 되신 거예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우리 교육감님 공약은 99.6% 달성률 이렇게 해서 2021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를 지금 여기 와서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약 추진 평가, 공약 이행 점검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특히 본의원이 첫날 말씀드린 우리 공무직, 우리 교육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의 용역까지 냈더라고요. 그 연구원에서. 특히 우리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게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부분대로 이대로 용역내는 것까지도 지금 집행을 진행을 안 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많은 우리 교육 공무원들, 또 공무직, 또 우리 교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기관의 진단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사 문제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끝까지 하겠습니다. 일봉이 정리를 잘 해주시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 사항을 했는 바가 있습니다. 감사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부관님, 그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인지하셔가지고요,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 뜻을 잘 따라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주식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부장 박동환입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주시죠. 예,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이 소외 계층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소외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하도록 해서 교육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사업학교를 선정할 때는 취약계층 학생이 있습니다. 조생활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층 학생이 지금까지는 40명 이상의 학교를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교로 선정을 하고 해서 그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80여 개 학교가 이제 지정이 돼서 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전체 학교는 단일형이 복지사가 선임 제시된 학교가
102개 학교를 같이 관리하는 학교, 합해갖고 102개 학교를 지금 교육복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정책 중에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그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 그 대도시의 학교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혹 한번 보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적은 시군에는 하나도 대등이 못 되고 큰 시군, 지금 현재는 큰 시군에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시군은 그 복지 받는 학생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늘 보면 그 작은 학교를 살리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소학교 보면은 복지도 사각이고 어떻게 보면 교육도 사각입니다. 또 문화도 사각이고 그런 사각이 있는 학생들한테 또 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갖고 우리 내년도에는 임기제 사회복지직이라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약간 좀 다른 직인데 그래도 사회복지직입니다. 임기제를 해갖고 7개 교육청에 한 9명을 점을 시켜줍니다. 그 인원이 인근 교육청까지 거점으로 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소외된 지역에 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 교육이나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 사업에 보면 또 그 민간 위탁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지금 현재 또 취약계층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또 포항에 2군데, 한 군데 경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개. 본연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민간 위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결정이 정해진 그 지역의 그 적은 학교의 학생들을 관리를 다 못하니까 그 위탁 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렇게 좋은 방법을 굳이 그 학생들 많은 지역에만 국한돼서 하지 말고 그 북부 지역에서 학생 수가 적은데도 더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취약계층이 아까 전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교육복지사 관리를 하고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업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 큰 도시를 하다 보니까 혜택받는 학생 수는 많습니다. 아무래도 적은 시군에 하면 혜택받는 학생 수가 적은데 이게 보통 민간 위탁을 하는 기관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런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법인이 그 소재지가 거기 있는 게 아무래도 관계가 유리하겠나 싶은데 사실 영양이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쪽에 민간복지 위탁을 맡을 기관이 있겠나 사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보면은 국장님들 대학 사학협력단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미리 속단해가지고 받을 기간이 끝나는 결정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3개 시군에 4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거 한번 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똑같은 거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만 그런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직 임기제를 한 9명을 뽑으니까 당분간 그런 복지직을 통해서 그 지역의 적은 시군에 소외받는 학생들을 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 쌤들을 뽑으면 또 많이 또 그쪽으로 활용을 해주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겁니다. 학생 수가 적다고 그 혜택을 못 받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있는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들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 또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직속기관 기관장님들한테는 그때 내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 특히 울릉이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육지에 나오면은 우리 육지에 있는 직속기관에 과학원이라든지 문화원 최우선으로 체험이나 뭐든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속 기관장님들도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셨죠, 기관장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민간이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서는 하고 지금 우리 전공학교 관련해 가지고 장애대학교의 전공자 학생 수 전공자 내가 정확히 내가 명칭을 모르겠는데 전문가 학생 전문가 학생인데 제가 얼마 전에 경산님 자연학교를 가봤습니다. 우리 복지과장이 내가 안내를 받아서 자연학교를 방문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걸 봤어요. 그게 이제 졸업해가지고 취업하고 취업을 해서 뭐 돈을 번다기보다는 취업한다는데 의미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학생들이 나와서 우리 경산시청에서 막 커피를 하는 그런 데서 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전공자 학생 수를 좀 늘려라는 그런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많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산 자인학교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학생이 취업을 못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전문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망하는 학생보다도 오는 인원이 새 학급을 지금 받았고 새 학급을 받겠습니다. 신입생이 있는데 졸업한 학생이 전문가에 입학을 못 해갖고 경산 자연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학생 정원에서 늘려보라 뭐 정원을 늘릴 계획이나 뭐 그런 지금 정원 늘리는 거 특별 절차나 이런 게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학급을 하나 늘리는 거예요. 학급을 하나 늘리는 건데 보통 전문가가 한 11명, 정원이 11명인데 지금 현재 제가 전에 한 3명 정도에 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급 점수를 더 많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3명밖에 떨어진 학생이 없어서 다른 학교로 가긴 하는데 그 학교에 하여튼 졸업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못 다니니까 그런 점수를 요구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 부모들도 만족하고 거기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도 배우고 하면서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좀 더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써 보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불법 촬영 성범죄에 따라 가지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몰카 탐지기를 교육부에서 그렇습니다. 희망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우선 1차적으로 다 지급하겠습니다. 그게 예전에 보니까 2018년도에도 그걸 구입해가지고 지원청별로 나눠줘가지고 그걸 그 당시에는 지역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청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 부담도 많고 또 각 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청의 업무도 좀 부담시켜주고 또 학교에서는 수시로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교는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지역청에서 그걸 관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학교로 언제쯤 점검을 나간다고 통보를 해준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통보를 한 것도 있고 왜 통보를 하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어떻게 갑자기 외부에서 오면은 조금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장비를 구입해서 외부인이 그걸 가지고 탐지를 학교에 하고 들어갔습니까? 지역청 장관 지역청에서 장관 직원이 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비만 대여받아서 학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불법 촬영 관련해 가지고 범인이 대부분 내부 소행을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내부 소행입니다. 내부 소행인데 전부 다 내부를 해서 상관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가면서 언제 간다 이러고 하면은 범죄자한테 내고 단속 나가니까 피하시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 생각해낸 것이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교육청에서는 그 표집이라 그럴까 중간중간에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가서 하는 게 좀 경각심도 끼워주고 또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올 초에 우리 저도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청에서도 보니까 예산을 한 3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그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은 그러면 학교에 지금 다 배치된 모든 학교는 아닙니다. 필요한 학교는 일차적으로 좋고 아마 그 본예산이 같이 통과가 된다면은 조금 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18년도에 할 때도 우리가 단속을 한 건수는 없지요. 직접 나가가지고 한 적은 사실 그 장비로 해서 이런 단속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보고된 건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 장비가 없죠. 예.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그 서울시에서 지난 한 4년 전부터 해서 한 40여억 원을 들여가지고 물론 장비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인력까지 해서 그 여성 안심 보안관제 이러면서 그 뭐 여성들 직접 이렇게 탐지하고 있는 사업을 했었어요. 한 49억을 들였어요. 했는데 이 불행히도 한 번도 이 탐지를 못 해냅니다. 이 탐지기가.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탐지기가. 우리가 그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소득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데 이렇게 장비를 그 또 뭐 원래 어차피 예산 편성돼가 집행하고 있지만은 차후 후에라도 우리가 CCTV처럼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CCTV처럼 그 몰카라든지 그런 거를 뭐 장치를 해놓으면은 이게 그게 뭐 상시로 그런 걸 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지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고 화장실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 우리 남녀 공학 화장실에 이런 그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비를 좀 이래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범죄가 예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회의원 생각 어떠세요? 그런 좋은 장비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그 사업을 사실은 생각해낸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점검을 하면 거의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오히려 예방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장비가 있어서 매일 또는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치를 한다면 적발될 소지가 높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늘 저희들 하는 건 예방 아닙니까? 모든 게 예방이 안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하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범죄를 위해서 대부분 우리 소행이 내부 소행이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내부 소행인데 우리 내부에서 이제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시로 어떤 뭐 열감지기라든지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걸 너희들이 뭐 모니터할 수 있으면 그런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게 있다고 설치가 돼 있으면은 그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고 저희들 예전에 와 CCTV 처음 나왔을 때 생각나시죠? CCTV 처음 나왔을 때 성능과 상관없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도 범죄는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도 뭐 실효성 없는데 그 예산을 계속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국장이 뭐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실제로 그 장비 안 해도 됩니다. 가짜 장비 들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돈 예산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실효성 있게 그런 장비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우리 성범죄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들 그 예방 교육도 많이 시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 없이 우리 본연의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더 나은 장비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를 다해주신 감사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그 지평구에서도 장시간 또 일에 앉아 계시는데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는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18시 15분까지 정회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